자, 오늘부터는 ITQ 엑셀에서 함수와 관련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엑셀에서는 우리가 이 순서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1작업에서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조건부 서식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도형이죠. 도형이라든가, 그 다음 결제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내용이 보면 함수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시험 순서를 함수를 바로 해버리면 다른 부분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1작업에서 일단 여기까지는 작업을 다 하시고 함수는 가장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할 때는 B4에서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작업에서 예를 들면 목표값과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고급 필터와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정답을 먼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작업에 가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이나 또는 이제 부분합, 그죠? 부분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4작업에 가서 차트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죠, 그죠? 차트와 관련되는 내용을 완벽하게 작성을 하고 나면 여기까지가 500점 만점 중에 380점입니다. 자, 380점 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던거나 이러면은 조금 감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ITQ 엑셀에서는 제1작업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기 때문에 1작업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2작업, 3작업, 4작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를 반드시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특히 또 글자를 넣어주실 때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만나 반찬이라는 이 자리에 자 보시면 공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탁 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버리면 화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백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데이터 역시 나중에 오류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공백들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중에 우리 놀이방이라는 이게 만약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이 경우는 공백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데이터의 앞뒤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ITQ 엑셀에서는 함수 작업을 하는데 제1작업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제2작업, 그 다음에 제3작업, 제4작업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제1작업에 있는 이 함수를 6개를 하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500점 만점 중에 4작업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면 380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A 등급을 맞으려면은 40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은 4작업까지 완벽하게 다 했다고 치고 함수는 한 개만 맞아도 400점입니다. 그러면은 A 등급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1작업과 2작업과 3작업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서 감점 처리가 됐다라고 보고 함수는 그래도 적어도 3개 이상은 맞춰줘야 되지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문제는 2017년도 8월 달에 실시한 문제인데 일단은 뭐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꼴 하시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찍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고 다시 이 내용을 찍으면 이렇게 덧셈이 됩니다. 그죠? 또는 여기다 또 이꼴 해놓고 난 뒤에 여기를 찍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곱하기는 우리가 영문자 x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숫자 8번 위에 있는 아스트로퍼 그래가지고 별표를 곱하기로 대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 찍고 엔터를 딱 치면 곱한 금액이 나옵니다. 곱한 금액. 예, 엄청난 금액이 되네요. 그죠? 자, 이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 보니까 금액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 엄청난 돈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곱셈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나눗셈을 하려고 하면은 자, 우리가 분수가 없기 때문에 나눗셈은 뭘로 대신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야 나누기 슬래시를 이용합니다. 슬래시 예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 쳐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나눗셈 값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단순 계산의 경우는 좀 전에처럼 그냥 이꼴 하고 난 뒤에 얘를 찍어주고 얘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더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그 밑에 것도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또 얘 찍고 또 플러스 또 얘 찍고 플러스 이래가지고 이걸 8번 해줘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함수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썸이라는 건 합해주는 거예요. 썸 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서 쭉 당겨주고 난 뒤에 갈로를 닫고 하면은 자, 썸 갈로 열고 F5에서 F1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엔터를 딱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계산 형식이 똑같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찍어 놓고 요걸 요렇게 해서 시커먼 십자가 생기면 요렇게 당겨주면 요렇게 복사가 돼서 똑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계산이 단순 계산이 됩니다. 단순 계산. 그죠? 단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2017년 8월 달에 출제된 미래로 상가 임대 현황에 대한 내용에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순위에 대한 내용을 구하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가의 수를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랭킹과 카운트 if 두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엑셀이 2016으로 바뀌면서 랭킹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랭킹 EQ를 이용하는 경우나 랭킹 AVR 그래가지고 에버리지 형태로 구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랭킹 EQ는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이 있을 때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월세가 60만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랭킹을 구하다 보면 얘가 예를 들면 등수가 예를 들면 6등이다. 그죠? 6등이라고 하면 1등 데이터가 전체 8개가 있으니까 1등에서 8등까지 구하는데 6등이 겹치니까 6등 7등이었고 6등이 되고 난 뒤에 7등을 바로 뛰어넘어서 8등이 나오는 그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랭킹 AV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1등부터 6등이 아니라 6.5등 그리고 8등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랭킹 EQ를 쓰든 랭킹 AVR을 쓰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임대 규모에 따른 랭킹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임대 규모에 따른 랭킹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랭킹을 구하기 위해서는 equal 하고 난 뒤에 RA라고 치면 여기 랭킹 EQ라고 나옵니다. 랭킹 EQ라고 나오는데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여기 빈 곳에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qual 하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엔터 치고 찍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이라고 나오죠. equal 하고 하는데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내가 복사를 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 복사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equal 하고 난 뒤에 얘를 찍고 F4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4번을 누르고 엔터를 딱 쳐볼게요. 그러면은 7이라고 나오는 건 똑같은데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쭉 해보면 이렇게 7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7이라는 내용이 여기 원이라고 있는 내용은 기존의 내용에서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이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봤는 것처럼 $H, $5가 되면 이 부분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고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상대 참조에 의해서 거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돼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고정을 시키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 주로 이제 고정을 시키냐면 자,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를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월세를 지금 예를 들면 집당 이제 10만 원씩 낮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월세 혜택 그래가지고 해주고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10만원을 지정을 해놓고 각각의 월세를 받는데 자, 여기 자 60만원인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빼기 그러면은 10만원을 빼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아까 여기 데이터를 다시 10만원 하겠습니다. 그냥 1, 10, 100, 1000만, 10만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돈에다가 그죠? 빼기 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밖에.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10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10만원이 이렇게 있고 똑같이 이렇게 10만원이 있다면 그냥 여기서 얘에다가 빼기 얘를 하면 이 50만원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각각의 전부 다 10만원을 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기 10만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꼴 하고 난 뒤에 얘를 찍고요. 빼기 얘를 찍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얘는 여기에 그대로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F4번 키를 눌러서 $L, $12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고 난 뒤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쭉 해보면 똑같이 10만원씩 뺏는 금액들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10만원씩 뺏는 금액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주 집주인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만약에 그렇지 말고 내가 더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30만원씩 빼줄게. 자, 30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30만 해주고 난 뒤에 이놈들을 다시 또 다 30만 바꿔줘야 돼요. 그래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부분만 1, 10, 100, 1000만, 10만, 30만원 빼버립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그죠? 30만원씩 다 빼서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 되니까 어쨌든 엑셀에서는 어떤 특정 위치를 고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F4번 키를 눌러서 $L, $2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알려드리냐 하면 자, 순위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순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꼴 하고 난 뒤에 자, RA 랭킹 EQ를 한번 이용했습니다. 랭킹 EQ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 랭킹 EQ 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는 RA 자, 랭킹 더블 클릭 그죠? 그리고 랭킹.eq 갈로 열고까지 됐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fx를 여기 가서 반드시 fx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타나요. 도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도움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RA 자, 랭킹 EQ 하고 난 뒤에 이제 fx를 누르면 이렇게 도움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대 규모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찍어주고요. 제일 위에 걸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래퍼에 가서 자, 얘하고 나머지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되지 내가 몇 등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얘를 찍어줬으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주면은 임대 규모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이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오더 값에 가보겠습니다. 오더 값에 가보면은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랭킹을 구하는 거니까 내림차순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오더 값을 굳이 안 줘도 되고 또는 0을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8위가 나와요. 그죠?
자, 나머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 자, 4위, 35가 가장 높으니까 1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아까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름 정의가 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시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임대 규모라는 걸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삭제를 해버리면, 이제 임대 규모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류가 발생을 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꼴 해가지고, RA. 자, 랭킹, EQ, FX 이용합니다. FX 이용해가지고, 아까처럼 다시 얘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요. 그럼 아까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 규모라고 이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H5에서 H12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8등 나왔어요. 8등 나왔으니까 확인하면 돼요. 그죠?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처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2등도 2개 있고 5등도 있고 뭐 이래 있어요. 자, 2등이 자 32, 15 이게 어떻게 2등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자, H5에서 H 돼 있고 H5에서 H12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등수가 나왔죠. 그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가면은 H6이 됐어요. H6이 됐는데 야도 H6에서 H13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를 제외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내려가 보겠습니다. H7 여기서부터 이 두 개를 제외한 여기까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요거에서 요 세 개를 제외한 여기까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은 여기 있는데 자꾸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랭킹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랭킹을 구할 때는 RA 랭킹 EQ FX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찍어주는 건 똑같고요. 자, 레퍼 영역 비교할 영역을 지정해 주는데 이 비교할 영역은 말 그대로 항상 H5에서 H12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아까처럼 고정을 해줘야 돼요. F4번. 그죠? 이렇게 되면은 달러 H 달러 5 달러 H 달러 1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더 값은 이거는 내림 차순위가 줄 필요가 없죠. 확인했습니다. 8 나왔죠? 자, 이번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다 해보면은 이제 1등에서 8등까지 정확하게 구해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아까는 여기 H5일 때 H5에서 H12 똑같았고요. 여기 내려가 보면은 H6일 때 얘가 H6에서 H13까지 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 가볼까요? 얘는 그대로 있죠? 얘만 바뀌었죠? 자, 여기다 가봤습니다.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바뀌었어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얘하고 전체 다를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1등이더라. 그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전체 다를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7등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랭킹을 구할 때는 반드시 래퍼 부분을, 그죠? REF 부분을 F4번으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랭킹을 해볼게요. 자, 같다. 그죠? RA 랭킹 EQ 자, FX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얘를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제일 위에는 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F는 이 전체를 찍어야 되겠죠. 그죠? 자, 전체 찍고 F4번으로 반드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더 값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지 않아야 내림 차순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확인. 그러니까 7등이 나왔어요. 자, 나머지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등에서 8등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값이 50만원인데 60만원 해볼게요. 60만원. 60만원 하면은 7등이 두 개예요. 왜? 얘도 60이고 얘도 60이다 보니까 같은 값이다 보니까 8등이었고 7등, 7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랭킹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좀 전에 보여드렸는 것처럼 내림 차순이 아니라 오름 차순으로 구하려고 하면은 자, RA 자, 랭킹 EQ도 갑니다. 자, FX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 얘를 찍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탭 치고 내려가서 요 전체 영역을 찍어준 다음에 F4번으로 고정해주는 건 해주시고요. 오더 값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 차순인데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오더 값을 1을 줘보겠습니다. 1을 주고 난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아까 순위가 8등이 1등이 되고, 그죠? 1등이 8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내림차순 개념이다 보니까 오더 값을 따로 주지 않고요. 혹시라도 오름차순으로 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오더 값을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2를 줘도 상관없고 3을 줘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랭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랭킹이라는 함수는 equal, 그죠? RA, 그죠? RA 해가지고 랭킹 EQ, 그죠? 자, 아까처럼 만약 여기에 이름 정의가 돼 있어요. 이름 정의가 예를 들어서 이름 정의가 임대 규모 하고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여기네요. 참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임대 규모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가 임대 규모죠. 그죠? 이름 정의가 자, 임대 규모 엔터. 그죠? 자, 이 임대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qual RA 랭킹 EQ fx, 그죠? 자, 얘 찍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영역 전체 영역을 지정하고요. 그죠? 임대 규모라고 나오죠. 자, 오더 값 줄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면 등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영역이 아니고 복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 다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 부분의 이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죠? 그리고 닫기를 해보면 이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시 equal RA, 그죠? 랭킹 EQ, 그죠? fx 하고 난 뒤에 제일 위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 영역을 이렇게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F4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지 이제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확인. 그리고 복사를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랭킹을 구할 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F4번 키를 누를 필요가 없지만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때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F4번 키를 눌러줘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라는 함수인데요. count if는 내가 어떤 원하는 내용을, 그죠? 원하는 내용, 쉽게 말해 조건에 맞는 내용을 찾아낼 때 쓰는 게 바로 count if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상가의 수가 몇 개냐 이랬어요. 그럼 보증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수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보증금 5천만원 미만 1개, 2개, 3개, 3개니까 그냥 3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8개밖에 없는 데이터밖에 없지만 이 데이터가 800개가 될 수도 있고 8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임대를 줄 수 있는 집이 8000개라 그러면은 이 강의 안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8000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8000개의 개념으로 봤을 때 8000개 중에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는 equal, 그죠? 자, COU count if 더블 클릭, 그죠? 하고 난 뒤에 fx를 반드시 이용합니다. 자, 비교할 대상이 뭐냐면 보증금이에요. 그러면은 보증금인 영역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탭을 치고 내려가 가지고 자, 비교할 금액이 5천만원 미만 그랬으니까 자, 만약에 이하 그러면은 적거나 같다 하면 됩니다. 이상 같은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만이라 그랬기 때문에 적다만 해주시면 돼요. 초과는 크다, 그죠? 그 다음에 같을 때는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을 때는 같지 않다, 이렇게,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상 크거나 같다, 그죠? 자, 이거 그 부분입니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하 적거나 같다, 초과 크다, 미만 적다, 그 다음에 같다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지 않다는 땅 이렇게 하면은 같지 않다가 됩니다. 지금은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적다 1, 10, 100, 1000, 5000입니다. 탭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확인을 딱 눌러주면은 3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5천만원 이하가 3개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이제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COU, 자, 카운트 if, 자, fx, 자, 여기 영역 중에, 그죠? 여기 영역 중에, 자, F4번, 탭 키 치고요. 크거나 같다? 크다 5천만원. 1, 10, 100, 1000. 5천만원보다 큰 게 몇 개냐? 탭. 그러면 5개가 나와야 되겠죠. 총 8개의 데이터 중에 반대가 5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count if입니다. count if는 이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월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월세를. 자, 월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월세를 비교하는데, 월세가 70만원 이상이 몇 개냐? 이랬어요. 그러면은, equal, COU, count if. 그죠? fx.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중에, 탭. 크거나 같다? 1, 10, 100, 1000만, 10만, 70만원. 탭. 5개. 자, 70만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엔 다시, 70만원 이하는 몇 개냐? 그죠? equal, COU, count if, fx.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탭. 적거나 같다? 1, 10, 100, 1000만, 10만. 자, 70만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적어야 돼요. 같다. 확인. 그죠? 자, 그럼 70만원도 포함된 게 하나, 둘, 셋, 넷. 4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축출할 때 바로 쓰는 게 바로 count if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또 보면은,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equal, COU, count if, fx. 자, 위치가 탭. 2층이 몇 개냐? 2층 탭. 이렇게 썼습니다. 탭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쌍따옴표가 생겨요. 3개. 자, 2층.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번에는 또, equal, COU. 아이고. equal, COU. count if, fx.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탭. 2층을 제외한 거면은 같지 않다. 2층 탭. 2층을 제외한, 그죠? 이렇게 하면은 같지 않다. 2층. 이렇게 하면 5개. 총 8개 중에 2층은 3개고 2층과 관계없는 게 5개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얼마든지 count if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축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입주일 같은 경우에도 equal, 자, COU, count if, fx. 그죠?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서 입주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가 몇 개냐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거나 같다. 2016 빼기 01 빼기 01 이런 식으로 그거나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확인합니다. 자, 2016년 1월 1일 이후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축출하고자 할 때 바로 카운터 if를 씁니다. 한층 더 떠서 설명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COU, count ifs라고 있습니다. count ifs. 자,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fx. 자, 요거는 예를 들면은 여기 위치 중에, 그죠? 위치 중에 탭. 이 친구와 관계없는, 이 친구와 관계없는, 그죠? 월세가, 그죠? 탭. 70만원이 넘는 게 몇 개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3개 나왔어요. 이 친구와 관계없는 것 중에 70만원 넘는 게 몇 개냐? 이랬어요. 이렇게 할 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이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count ifs가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이 층 아닌 것 중에 70만 넘는 거 한 개, 아닌 것 중에 70만 넘는 거 한 개, 아닌 것 중에 아니죠. 자, 이건 됐고, 이거 됐고, 자, 이거 됐고, 아닌 것 중에 이거. 그러니까 3개가 나오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때는 count ifs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count ifs는 ITQ 엑셀에서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컴퓨터 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랭킹과 카운트 이프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랭킹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equal RA 그리고 난 뒤에 랭킹 EQ 더블 클릭, 그죠? fx 이용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 제로 거 찍어주고 탭키 눌러가지고 전체 대상을 찍어준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요? F4번 키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고 난 뒤에 나머지는 복사를 쭉 해주면 거기에 대한 랭킹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는 equal, 그죠? COU count if. 자, fs 누르고, 그죠? fs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 몇 개냐? 적다 1, 10, 100, 1000, 5000. 탭, 반드시 탭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쌍따옴표가 생겨요. 카운트 if는 이렇게 쌍따옴표가 생겨야 됩니다. 3개 하고 정답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킹과 카운트 if를 계속 돌려보기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랭킹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퍼 부분, REF 부분에 F4번으로 고정해 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